학생 이전 단치 좀 받아줘요. 재벌 회장이 절박한 목소리로 지하철 앞 아픈 동생을 안고 꽃을 파는 소녀에게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무심코 받은 그 전단지에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문구 및 자신의 어릴 적 얼굴이 있었어요. 소녀는 깜짝 놀라 도망쳤지만 재벌 회장은 그 소녀에게 시선만은 계속 따라붙었어요. 잃어버린 내 딸이랑 너무 닮았어. 재벌 회장과 꽃을 파는 소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좁은 고시원 방에서 서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똑딱똑딱. 복도 끝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만이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동생 도연을 깨우지 않으려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약 먹어야지. 19살 서연은 작은 손으로 4살 동생 도연을 깨웠습니다. 도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옆에 놓아둔 물컵과 함께 작은 알약 하나를 도연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응, 누나. 도연은 졸린 눈으로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도연에게 이 약은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생명줄이었죠. 서연은 도연이 약을 다 삼킬 때까지 지켜보다가 빈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시계 바늘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누나, 이거 언제 고쳐? 도연의 작은 손가락이 시계 유리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으며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음에 누나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고쳐줄게. 지금은 참아야 해.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제 꽃 도매상에서 사온 작은 꽃다발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얇은 아파 앨범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은 꽃 많이 팔아올게. 도연아, 누나 없을 때 문 절대 열지 마. 알았지? 응. 금방 올 테니까 여기 있어. 배고프면 저기 책상 위에 빵 있으니까 먹고. 서연은 도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은 이불 속에 다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바뀐도. 해가 뜨기 전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은 천보자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위에 꽃다발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카네이션, 하얀 안개꽃, 노란 장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했어요.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꽃 사세요. 예쁜 꽃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오늘은 꽃을 꼭 팔아야 했어요. 도연의 약값이 필요했으니까요. 병원비 유예 기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남자가 서연 앞에 섰습니다. 동네에서 자리세를 받아 챙기는 브로커였어요. 남자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리세 내야지. 규칙 알잖아.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오늘만 할 거예요. 자리세는 못 드려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야. 하루에 10,000원만 내. 그럼 아무 말 안 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000원이면 도연 약값의 절반이었어요. 그 돈으로 도연밥도 사야 하고 내일 아침 약도 사야 했습니다. 서연은 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못 드려요. 저 진짜 돈 없어요. 브로커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남자가 가고 난 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시 꽃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가씨, 꽃 하나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서연은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어떤 꽃 드릴까요? 저 분홍색 카네이션 주세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거스름 돈을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 아가씨. 그냥 가져. 그나저나 애기는 어디 있어? 오늘도 혼자 두고 왔어?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친구 집에 잠깐 맡겼어요.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서연은 받은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 아저씨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아까 그 사람 조심해. 며칠 전에도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이 당했다고 들었어. 돈 안 주면 물건 다 엎어버린대. 서연은 깜짝 놀라 아저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조심하라고. 괜히 혼자 여자애가 이런 데서 장사하면 안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장사 안 됩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저는 그냥 잠깐만.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물건 팔면 안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서 치우세요. 영무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꽃을 챙기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출근길에 급하게 걷던 사람의 발이 꽃다발 하나를 찼습니다. 우르르. 꽃다발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어요. 꽃잎은 찢어지고 꽃대는 부러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안 돼. 서연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널브러진 꽃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아침에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산 꽃들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꽃잎은 구겨지고 줄기는 꺾여 있었어요. 제발요, 그냥 오늘만이라도 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영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어서 치우고 가세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망가진 꽃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아파 앨범이 살짝 보였어요. 앨범의 마지막 장은 다른 장보다 유난히 두꺼웠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꽃대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파 앨범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언젠가 이 꽃도 말라서 추억이 되겠죠. 서연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안에 든 돈을 세어봤습니다. 고작 이것뿐이야.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서연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왜? 무슨 일 있어? 누나.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늘게 들렸습니다. 숨소리도 가빠져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숨 안 쉬어져. 누나 지금 바로 갈게. 기다려. 서연은 가방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렸어요. 가방 안에서 꽃들이 흔들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병원 못 가면 정말 끝이야, 도연아, 제발. 서연의 다급한 발소리가 아침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도연의 작은 기침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고시원 문을 열자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 보였어요. 누나 숨이. 서연은 도연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업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어요. 조금만 참아, 도연아. 금방 병원 가. 서연의 등에서 도연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쁘게, 가쁘게. 병원 응급실. 서연은 도연을 안고 접수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저 여기요. 애가 숨을 못 쉬어요. 간호사가 빠르게 도연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누나예요.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도연은 간이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도연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산소 포화도를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심장약은 드셨나요? 네, 아침에 먹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1시간 전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도연아.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서연을 불렀어요. 일단 응급 상황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기 진료를 받아야 해요. 언제 마지막으로 검사 받으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 전이요. 2달이요? 이 아이는 1달에 1번은 꼭 와야 하는데. 지금 진료 예약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예약을 지시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데리고 행정창구로 향했어요. 진료 접수 부탁드립니다. 행정 직원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환자분 신분증이랑 보호자 신분증 주세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연의 건강보험증과 자신의 신분증이었어요.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없었습니다. 저 가족관계 증명서는 지금 없는데요. 이거로는 안 될까요? 직원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보호자 관계가 친누나라고요? 네.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러면 후견인 지정 서류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저 그런 거 없으면 접수가 안 되나요? 응급인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급은 일단 받잖아요. 정기 진료는 서류가 맞아야 접수가 되거든요. 규정이라서.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이 진료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보호자란에 자연스럽게 부모라고 체크하는 모습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한부모 지원을 검색했어요. 복지 상담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복지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동생을 키우고 있는데 병원비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후견인 지정 서류 같은 거요. 일단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죄송하지만 서류 없이는 어렵습니다. 일단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놨어요. 도연이 서연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응, 도연아. 나 괜찮아. 집에 가자. 서연은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누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행정창구로 갔습니다. 저기요, 결제를 며칠만 미루면 안 될까요? 돈을 벌어서 꼭 갚을게요. 행정직원은 안쓰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규정상 어렵긴 한데 잠시만요. 직원은 상급자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어요. 3일까지는 유예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때까지 결제하시고 서류도 보완해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직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유해 마감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떨며 수돗물을 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물기를 닦으며 무심코 웃음이 나왔어요. 그 순간 볼에 깊게 파이는 보조개가 보였습니다. 인디언 보조개라고 부르는 웃을 때만 생기는 깊은 보조개였어요.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지웠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도연은 의자에 앉아 옆아이의 장난감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손을 뻗으려다가 서연을 보고는 슬쩍 손을 걷었습니다. 도연아, 가자.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서 아파 앨범을 꺼냈어요.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아, 이거 봐. 누나가 만든 거야. 예쁘지? 응, 예뻐. 앨범 속에는 말린 꽃들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기한 듯 앨범을 들여다봤어요. 서연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연은 주머니에서 유해 마감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딱 3일 안에 못 벌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에 든 아파 앨범의 모서리가 구겨졌어요. 서연은 앨범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은 여전히 다른 장보다 두꺼웠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같은 지하철역 근처. 60대 중반의 남자가 역 출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손에 전단지 묶음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역을 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단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대부분은 전단지를 받고도 몇 걸음 못 가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옆에 서 있던 30대 후반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서 오정훈이었어요. 정훈은 회장 곁에서 물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로 며칠째입니까? 나흘째. 회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훈은 물병을 회장에게 건넸어요. 물이라도 좀 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잠시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조금만 더 하자. 전단지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9살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9세 현재 19세 추정. 특징 웃을 때 볼에 깊은 보조개. 제보 시 사례금 지급. 비서 오정훈이 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은 전단지 속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확신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알아. 그냥 절차로 확인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접 나오시면. 회장은 손에 든 전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알아, 정훈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한 명이라도 더 보면, 한 명이라도 더 기억하면 그게 단서가 될 수도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도연의 손을 잡고 역 출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 사람들 사이를 피해 걸었어요. 한 손으로는 도연을 잡고 다른 손에는 작은 꽃다발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두고 온 것들을 다시 챙겨온 거였죠. 회장이 서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 잠깐만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앞을 막아섰어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회장이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스치듯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전단지 속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9살 아이.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씨들. 실종 당시 9세 현재 19세 추정. 서연의 손에 들린 꽃다발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연이 그 모습을 보고 작게 불렀습니다. 누나. 서연은 전단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시선을 피하며 급하게 동선을 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서연은 도연의 손을 더 꽉 잡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회장에게서 멀어지려는 듯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어요. 회장은 그런 서연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몇 걸음 못 가서였습니다. 마주오던 아주머니가 도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애기 참 예쁘네. 몇 살이에요? 도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서연도 아주머니에게 예의를 지키려고 무심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볼에 깊은 보조개가 파였습니다. 웃을 때만 생기는 깊고 또렷한 인디언 보조개였어요.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회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회장은 서연의 옆모습을, 그 보조개를 똑똑히 봤습니다. 손에 든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전단지 속 어린 시절 사진과 방금 본 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그 보조개가. 정훈이 회장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닮았어. 네. 뭐가 닮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방금 그 학생 보조개가. 정우는 서연이 사라진 쪽을 봤지만 이미 사람들에 섞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수도 있어.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왜 그래? 아파? 아니야, 괜찮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전단지를 떠올리며 몰래 사진 검색을 했어요. 실종 아동 찾기. 검색 결과에 같은 전단지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전단지 속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을, 그 아래 적힌 글씨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실종 당시 9세 현재 19세 추정. 서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실종 당시 9세 현재 19세 추정 나랑.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아파 앨범이 만져졌어요. 누나, 우리 집 가.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가자.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도연을 데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 역 출구에서는 회장이 비서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네, 회장님. 신청해. 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전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CCTV 확인. 역 주변 기록 조회. 신청만 해도. 기록부터 알아보자고. 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 학생이 정말. 확신은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회장의 손에서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갔어요. 전단지는 구겨진 채 바닥에 남았습니다. 정훈이 그 전단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전단지 속 아이의 얼굴이 구겨져 있었어요. 회장은 다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방금 본 그 학생의 얼굴이, 그 보조개가 계속 맴돌았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원비 유예 마감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도연에게 약을 먹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아, 누나 금방 올게. 문 잠그고 있어. 응, 누나. 서연은 가방을 메고 꽃 도매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꽃을 꼭 팔아야 했어요. 내일이 마감이니까요. 도매상 앞.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주인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카네이션 10송이만 주세요. 주인 아저씨는 서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어제 외상값부터 갚고 와. 그래야 또 줄 수 있지. 저 오늘 팔고 바로 갚을게요. 제발이요. 안 돼. 외상은 외상을 낳는다고. 먼저 갚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돈은 고작 몇천 원이었어요. 꽃을 살 수도 외상값을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문방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색지와 리본, 투명 비닐을 샀어요. 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파 책갈피라도 만들어 팔자. 그게 나아.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아파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그동안 모아둔 말린 꽃잎들이 고이 눌려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꽃잎 몇 개를 떼어내 색지 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투명 비닐로 코팅하고 리본을 달아 작은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도연이 옆에서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누나 예뻐. 그치? 누나가 만든 거야. 서연은 책갈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니 부케도 몇 개 만들었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도연을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그 지하철 출구로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역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골목을 선택했습니다. 시간대도 바꿨어요. 출근 시간이 아닌 점심 이후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민원이 안 들어올 거야. 서연은 조용한 골목 모퉁이에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 아파 책갈피와 미니 부케를 하나씩 놓았어요. 지나가던 학생 커플이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거 예쁜데? 얼마예요? 책갈피는 1,000원이고 미니 부케는 2,000원이에요. 오빠, 나 이거 살래. 여학생이 책갈피 2개를 골랐습니다. 남학생이 지갑을 꺼내 2,000원을 건넸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수입이었지만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그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끼고 서연 앞에 섰어요. 아가씨, 여기도 내 구역이야. 자리세 내야지.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여기는 역에서 떨어진 골목인데요. 여기도 자리세를 내야 해요? 그럼. 이 동네는 다 내 구역이거든. 수수료 떼면 자리 주겠어. 안 그럼. 남자는 서연이 펼쳐놓은 책갈피들을 발로 슥 밀었습니다. 책갈피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그럼 어쩔 건데. 서연은 떨어진 책갈피를 주워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저는 안 팔 거예요. 그럼 됐죠? 서연은 보자기를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 알아서 해.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옆 가게에서 과일을 팔던 노점상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서연에게 경고해줬던 그 아저씨였어요. 아가씨, 저 형님 말 들어. 여긴 위험해. 다른 데 가서 파는 게 나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의 눈빛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보자기를 챙겨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도현이 서연의 손을 잡고 따라왔어요. 누나, 우리 어디 가? 다른 데 가서 팔아야지. 서연은 한참을 걸어 조금 더 외진 골목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몇 명은 지나다녔어요. 서연은 다시 보자기를 펴고 책갈피를 놓았습니다. 도현은 옆에 앉아 아파 앨범을 만지작거렸어요. 누나, 이건 뭐야? 도현이 앨범의 마지막 장을 만지려 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도현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 도현아. 그건 만지면 안 돼. 왜? 그건 누나 보물이야. 소중한 거. 서연은 앨범을 가방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마지막 장이 유난히 두꺼운 그 앨범을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책갈피 몇 개를 더 팔았어요. 하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병원비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 내일까지인데. 바로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까지 미결제 시 예약이 취소됩니다. 꼭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 도현이 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도현아. 괜찮아.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서 며칠 전 캡처한 전단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실종 당시 9세 현재 19세 추정. 서연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전단지 속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을, 그 아래 적힌 글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실종 당시 9세 현재 19세 추정 나랑 나이가 같아.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현이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누나, 저기 봐. 도현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역 근처 건물 벽면에 있는 큰 전광판. 거기에는 전단지와 똑같은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이를 찾습니다. 실종 당시 9세 현재 성인 추정 가능. 제보 시 사례금 지급.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전광판 속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나, 저거 뭐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광판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연은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실종 당시 9세 현재 성인 추정 가능. 큰 화면 속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참고 그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나, 저거 뭐야? 도현이 전광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서연은 도현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전광판에서 멀어지려는 듯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장사 안 됩니다. 영무원이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아까 보니까 여기서 꽃 팔려고 하시던데요. 민원 들어왔어요. 여기서 물건 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무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손에 든 작은 꽃바구니를 내려다봤어요. 오늘 팔려고 준비한 마지막 남은 꽃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무원이 앞으로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균형을 잃었어요. 와르르.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작은 꽃다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에 꽃이 밟혔습니다. 꽃잎이 찢어지고 줄기가 꺾였어요. 아!
서연은 무릎을 꿇고 꽃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아침에 만든 꽃들이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누나. 도연이 서연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연아. 도연이 작은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빠 보였어요. 누나 숨이. 서연은 화들짝 놀라 도연을 안아들었습니다. 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도연아, 괜찮아? 숨 쉬어봐. 천천히. 하지만 도연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입술도 조금씩 파래지고 있었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19를 불러야 해 하지만 서연의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119 부르면 신분 확인하잖아. 병원비도 서류도.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을 구해야 하는데 119를 부르면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생, 아이가 아픈가 봐요. 누군가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장 강태성이었습니다. 회장은 도연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금 병원 가야겠어요. 같이 갑시다. 저는. 서연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숨소리가 더 가빠졌어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이가 먼저예요. 내 차가 저기 있어요. 빨리 갑시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강함이 있었지만 협박이 아니라 구조의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건? 도연이 치료 먼저 해요. 그리고 제 신상은 캐묻지 마세요. 회장은 잠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회장은 비서 정훈에게 손짓했습니다. 정훈이 재빨리 차를 가져왔어요. 타세요. 서연은 도연을 안고 차에 탔습니다. 회장도 함께 탔어요.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서연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도연아. 금방 병원 도착해. 회장은 앞좌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게 많아 보였지만 참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도연을 침대로 옮겼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누나예요. 아이가 무슨 병이 있나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요. 정기적으로 약 먹고 있어요. 간호사는 빠르게 기록하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연을 진찰했어요. 일단 산소 투여하고 심전도 찍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원무과 가셔서 접수해주세요. 서연은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뒤따라왔어요.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환자분 신분증이랑 보호자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합니다. 서연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도연의 건강보험증과 자신의 신분증만 있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지금 없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관계가 친누나시라고요? 법적 보호자 아니시면 서류가 필요한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비용을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응급치료부터 진행해 주세요. 직원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아, 회장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응급 처리는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보호자 동의 없이는 기록 조회나 추가 처리가 어렵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 지키겠습니다. 서연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도 규정 앞에서는 제약을 받는다는 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잠시 후 병원 케이스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 좀 하실까요? 사회복지 지원 관련해서 안내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은 케이스 매니저를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서연은 가방에서 아파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서류를 찾으려고 앨범을 펼쳤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간호사가 앨범을 봤습니다. 어머, 이런 거 오랜만에 보네요. 아파 앨범이죠? 서연은 깜짝 놀라 앨범을 덮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예쁘네요. 요즘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별로 없는데.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앨범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케이스 매니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단 응급치료는 진행됐고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치료 관련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봤어요. 복도에서 회장이 정훈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저 학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네, 회장님.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급하면 도망칠 거야. 회장은 상담실 문을 쳐다봤습니다. 안에서 서연이 서류를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동의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료 및 검사 동의, 입원 치료 동의, 기록 열람 동의. 서연의 손이 기록 열람동의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요. 전체 동의, 제한적 동의, 동의하지 않음. 서연은 펜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케이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필요한 범위에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것만 동의하셔도 괜찮아요. 서연은 제한적 동의에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치료 목적 외 열람 불가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보호자분의 권리예요. 서연은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어요. 케이스 매니저가 서류를 받아들고 다른 양식을 꺼냈습니다. 그럼 기본 인적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성함이랑 연락처만 받으면 됩니다. 네. 서연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케이스 매니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 상태 보러 가시죠. 서연은 상담실을 나와 응급실로 갔습니다. 도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도현아. 서연이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이 눈을 떴어요. 누나.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입원해서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회장이 정훈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 실종 아이 관련 기록 확인. 회장님, 그건 개인정보라서 병원 측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해봐. 정식으로.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원무과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 과거 기록은 보호자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회장님이시더라도 규정은 지켜야 해서요. 정훈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관련입니다. 공익적 목적인데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경찰 협조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공문 없이는 어렵습니다. 정훈은 회장에게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거절했습니다. 경찰 공문이 필요하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정식 절차로 가자. 관할서에 연락해.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훈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 행정실.
케이스 매니저가 서연의 동의서를 정리하던 중 상급자가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요. 네. 상급자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회장 측에서 실종 아동 관련 기록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자료 좀 찾아봤는데 화면에는 10년 전 응급실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환자 여아 추정 구세, 보호 조치 후 인계, 특이사항 꽃 눌러붙인 작은 체갑화 수첩 소지. 케이스 매니저가 그 기록을 보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보호자분. 케이스 매니저는 급히 상담실 기록을 찾았어요. 서연의 소지품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지품 가방, 아파 앨범. 케이스 매니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파 앨범, 아파 수첩. 상급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키워드가 겹치네요. 네, 보고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기해요. 경찰 공문 들어오면 그때 정식으로 확인하죠. 며칠 후 병원에 관할 경찰서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실종 사건 관련 사실조회 협조 요청. 병원 행정실은 공문 범위 내에서 과거 기록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측에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했어요. 10년 전 응급실 기록에 아파 수첩 키워드가 있습니다. 현재 보호자분 소지품에도 아파 앨범이 있고요. 정훈이 그 보고를 받고 즉시 회장에게 알렸습니다. 회장님, 키워드가 일치합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파 수첩, 아파 앨범. 하지만 회장은 즉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회장님, 하지만 이 정도면.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절차대로 가자. 회장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도연의 병실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케이스 매니저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서연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장과 정훈이 멀리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케이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보호자님이 과거에 이 병원에 오신 적 있으세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게 기록 대조 중에 몇 가지 겹치는 게 있어서요. 뭐가 겹친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당신 나를 조사한 거예요? 서연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학생,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만 판단하겠어요. 약속할게요. 증거요? 무슨 증거요? 과거 기록과 현재 상황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절차로 확인해야 해요. 서연은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절차요? 또 절차예요? 네. 급하게 결론 내지 않을게요. 천천히, 정확하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절차에 제가 동의 안 하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요. 학생이 원치 않으면 더 이상 진행 안 해요. 서연은 회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기다려줄까?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병실 안에서 작게 불렀습니다. 누나. 서연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복도에 남았어요. 정훈이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병실 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려. 학생이 결정할 때까지. 며칠 후 병원. 도연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연은 병실에서 도연을 돌보며 지내고 있었어요. 회장은 매일 병원에 들러 도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섰어요.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우재였어요. 아버지. 우재가 회장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재야, 왜 왔어? 병원에 계시다길래 왔죠. 무슨 일이신가 해서요. 오재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오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대답하기 전에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예요. 보호자요? 오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왔네요. 또. 네. 서연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재가 회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서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 또 만나신 겁니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오재야, 말 조심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오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약점을 노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종된 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꼭 나타나는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지금 당장. 오재가 서연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진짜면 왜 지금까지 숨어 살았어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가 돈 많다는 거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어요. 오재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한 발씩 더 다가서며 압박했어요. 답 못하시네요? 그럼 제가 답해드릴까요? 돈 때문이죠. 아버지 재산 노리고 온 거 맞죠? 오재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만해. 당장 나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런 사람한테 또 속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다 이런 식이었어요. 나가라고 했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재는 회장을 쳐다보다가 비서 오정훈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정훈 비서님은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 패턴 다 똑같잖아요. 정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재는 서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서연은 침대 쪽으로 물러나 도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연은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은 꼭 안고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무례하게 굴었어요.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대로 사과할게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재가 예전에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어서 예민해요. 이해해주세요. 비슷한 일이요? 실종된 딸을 찾는다고 광고하면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돈을 노리고. 오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하시는 거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다만 조심스러울 뿐이에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한편 복도에서 오재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강우재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사기 전형 케이스 같습니다. 오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료 좀 모아주실 수 있어요? 네, 접근부터 동정 유도, 그 다음 금전 요구까지. 전형적인 패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들이랑 비교해서 정리해주세요. 오재는 통화를 마치고 회사 임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조만간 긴급 브리핑 있을 예정이니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어요. 큰어머니, 저 오재예요.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버지께서 요즘 또 이상한 사람한테 접근당하고 계세요. 뭐? 또 그런 일이? 네, 이번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애까지 끌고 와서 동정 유도하는 수법이에요. 가문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오제는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요. 병실로 돌아온 회장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내 아들 때문에 놀랐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고마워요. 그나저나,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정훈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밖에서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회장과 정훈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훈아? 오제 도련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에 연락했고 임원들한테도 단체 문자 돌렸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엔 좀 다릅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본격적으로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까지 끌어와서 프레임 만들고 있어요. 알았어. 나도 대비해야겠어. 회장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 네.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학생은 손님이에요. 손님이요? 서연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접근 제한도 두지 않고 금전 제공도 없어요. 그냥 손님처럼 대할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요. 서연은 회장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저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생길 문제를 막으시는 거예요? 회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예요. 학생도 저도 서로 보호해야 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조건 있어요. 뭔가요? 도연이 치료는 절대 끊지 마세요. 계속해 주셔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기록이요. 영수증, 치료 내역, 동의서 다 남겨주세요. 저도 보관할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회장은 서연을 다시 봤습니다. 서연은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실하게 자기 권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다 기록으로 남기죠. 투명하게요. 잠시 후 케이스 매니저가 병실로 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케이스 매니저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혹시 앞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서류 관리를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 문제요? 네, 보호자 관계라든지 치료비 관련이라든지요. 원본이랑 사본 다 챙겨두시는 게 안전해요. 사진도 찍어두시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길게요. 서연은 병실로 돌아와 가방에서 아파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열어 마지막 장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 숨겨뒀던 서류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서연은 앨범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싸워야 해. 그날 밤 회장 사무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하철역 전광판이 보였어요. 여전히 아이를 찾습니다. 광고가 켜져 있었습니다. 정훈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광고 내리시겠습니까? 이미 학생을 찾으셨는데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대로 둬. 하지만 확정은 아니야, 정훈아. 그리고 설령 확정이어도 실종 아이 찾기 자체는 멈추지 않아. 이건 원칙이야. 회장은 전광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병원에서는 서연이 도연을 안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회장 아들 우재가 본격적으로 방해할 거라는 것. 서연은 도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도연아. 누나가 지킬게.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상담실. 서연은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동의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생,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때가 됐어요.
DNA 검사요. 서연은 동의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하면 얼마나 걸려요? 결과 나오는데 5일 정도 걸린답니다. 5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훈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체열은 간단해요. 몇 분이면 끝나고요. 결과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서연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장도 자신의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당일 오후 서연과 회장은 각각 체열을 했습니다. 5일 후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누나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검사 받았어. 누나도 아파? 아니야, 누나는 안 아파. 괜찮아. 서연은 도연을 안아들었습니다. 한편 회장 사무실. 우재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기사와 자료들이 떠 있었어요. 상속 사기 피해 살해 모음, 가족 사칭 사기 수법 분석, 유산 목적 접근 전형 패턴. 우재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회장님 관련 긴급 브리핑 자료 마이너스 필독. 첨부 사기 피해 사례 분석. PDF.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우재는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저 우재예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요즘 또 이상한 사람한테 접근당하셨어요. 뭐? 또 그런 일이? 네, 이번엔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애까지 데리고 와서 동정 유도하는 수법이거든요. 가문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재는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요. 이틀째 되는 날, 우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우재가 아침에 서연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서연은 우재를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우재가 계속 연락을 해서 결국 나왔습니다. 도연은 간호사에게 맡기고요. 카페 구석자리. 우재가 두꺼운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합의금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세요. 아이 치료비도 더 드릴게요. 앞으로 1년치까지. 그 대신 우리 아버지한테서 떠나세요. 서연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사랑? 가족? 우재가 비웃었습니다. 19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났어요? DNA 검사 결과 나오면 상속 요구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지금은 안 했죠. 하지만 나중에 할 거잖아요. DNA 결과 나오고 딸로 인정받으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도망가시는 거예요? 결국 맞는 말이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우재는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 적었어요. 합의금 제한함. 거절당함. 하지만 곧 그 문장을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금전 요구 있었음. 거절함. 우재는 냉소를 지으며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케이스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조언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서류 같은 거요. 어떻게 정리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길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증명할 수 있게요. 케이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더 하나 만드세요. 투명 파일 사서 날짜별로 정리하고요. 동의서, 영수증, 치료 내역서, 상담 기록 다 넣어두세요. 사진도 찍어두시고요. 사진이요? 네, 서류 사진이요. 나중에 원본 분실될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할 때 바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서연은 그날부터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투명 파일을 사서 날짜별로 서류를 넣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도연 입원 기록 마이너스 첫째 날 2024.12 10 치료비 영수증 마이너스 첫째 날 동의서 사본 마이너스 제한적 동의 체크 DNA 검사 동의서 마이너스 서명일 2024.12 12 서연은 메모까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했는지까지요. 사흘째 되는 날 회장 사무실에 임원 몇 명이 모였습니다. 회장님, 우재 전무님께서 자료를 보내셨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봤어. 그럼 저 여자분은 정말 사기꾼이.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단정 짓지 마세요. 누구도. 그게 규칙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전형적인 패턴이. 과거는 과거예요. 이번은 다를 수도 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군가를 처단하려면 확정 증거가 필요해요. 감정이나 추측, 과거 사례로는 안 됩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도연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심해졌어요. 누나 아파. 서연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애가 갑자기 열이. 의사가 와서 도연을 진찰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네요. 심장 질환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서 쉽게 감염돼요. 약 처방하고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 지켜봐야겠어요. 서연은 도연을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이 상황에서.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상태 어때요? 열이 나요. 기침도 하고 더 입원해야 한대요. 치료는 계속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서연은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이요? DNA 결과랑 상관없이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요? 상관없어요. 약속했잖아요. 아이 치료가 먼저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한편 병원 행정실. 케이스 매니저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아파 키워드 건 경찰 공문 범위 내에서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기록이랑 현재 소지품 일치합니다. 회장 측에 알렸어? 네, 이미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문 범위 내에서만 공유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회장은 그 보고를 받고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키워드도 일치하고 DNA도 채취했어.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회장님, 확신하십니까? 아직은 가능성이야. 확신은 결과 보고 나서. 절차를 지켜야 해. 그날 저녁 우재는 가족회의를 소집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에 친척들과 임원 몇 명을 부르려는 순간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재야, 무슨 회의 소집한다고? 아버지, 가족들한테 상황 설명 좀 하려고요. DNA 결과 나오기 전엔 아무 회의도 없어. 결과 나온 뒤에 임원 회의하고 가족 회의할 거야. 그때 공식 발표하겠어. 그 전까진 아무도 단정 짓지 마. 우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해. 너는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하지만 그 후엔 가만 안 둬. 다섯째 날 아침. 서연은 병실에서 도연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열은 많이 내렸어요. 약을 먹고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학생, 저 정훈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병원 오신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질 것입니다.
서연은 정리해둔 투명 파일 폴더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준비는 됐어.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상담실. 서연은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회장은 봉투를 열지 않고 서연을 먼저 봤습니다. 학생 함께 확인할까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정훈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99.8%. 생물학적 친족 관계 확인됨. 부녀 관계로 판정됨.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테이블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인됐네요.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행정실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추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직원이 들어와 다른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실종 당시 기록과 현재 정보를 대조한 최종 결과입니다. 경찰 공문 범위 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응급실 기록 꽃 눌러붙인 작은 체갑화 수첩 소지 확인. 현재 보호자 소지품 아파 앨범 확인. 키워드 일치 재확인 완료. 회장은 그 서류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중으로 확인됐네요. DNA의 기록에. 직원이 나가고 다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봤습니다. 학생. 네. 이제 확정이에요. 학생은 제 딸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입술만 떨렸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 집으로 갈래요? 거기서 정식으로 발표하고 싶은데.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연이도요? 당연하죠. 도연이도 함께해요. 치료도 계속하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어요.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회장의 저택. 큰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차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안고 차에서 내렸어요.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넓은 정원과 큰 본관 건물, 그리고 분수까지 있었어요. 여기 다 집이에요?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학생 집이기도 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집사가 나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은 본관 2층에 준비해뒀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부터 화려했어요. 넓은 홀, 큰 계단,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누나,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도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응, 그런가 봐.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층 게스트룸. 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침대와 소파, 책상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욕실도 딸려 있었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의료진이랑 간호사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도연이 상태 이상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정훈이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도연을 침대에 눕히고 가방에서 아파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1시간 후 본관 대회의실. 회장은 임원들과 가족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우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모이셨네요. 늦은 시간에 불러서 죄송합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급히 모셨습니다. 우재가 팔짱을 끼고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정훈에게 눈짓했습니다. 정훈이 노트북을 열어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첫 번째 DNA 검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검사 결과가 크게 떴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99.8%. 부녀 관계 확인.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두 번째, 과거 기록 대조 결과입니다. 실종 당시 병원 기록 아파 수첩 소지. 현재 본인 소지품 아파 앨범. 키워드 일치 확인. 회의실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세 번째, 본인 제출 서류입니다. 개명 관련 서류, 보호자 관련 서류, 치료 기록이 차례로 화면에 떴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저는 확신합니다. 우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조작 가능합니다. DNA도 조작할 수 있고 서류도 위조할 수 있어요. 회장은 차갑게 우재를 쳐다봤습니다.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다투자. 전문기관에 재검증 의뢰하든지. 아버지, 끝이야. 더 이상 논의 없어. 회장은 다시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부로 공식 발표합니다. 한서연은 제 친딸입니다. 10년 전 실종됐던 제 딸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족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양딸이 아닙니다. 친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확인됐고 기록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정식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분명히. 후회는 내가 해. 넌 상관없어. 우재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회의가 끝나고 몇몇 임원들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요.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하지만 우재 전무님 말씀도. 우재는 아직 어려요. 과거에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예민한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서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네.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발표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들 알았어요. 학생이 내 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은 여기서 살면 돼요. 도연이랑 함께. 안전하게 존중받으면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요? 내가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빚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회장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자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고요. 회장이 나가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아파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 숨겨뒀던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서연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우재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끝났어. DNA 하나로 다 끝난 줄 알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우재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택에 긴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저택 대회의실. 어젯밤 발표 이후 임원들과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우재도 자리에 있었어요. 얼굴에는 어젯밤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 다들 이해하셨죠? 네, 회장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반대합니다. 저 여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제가 조사한 과거 사례랑 완전히 똑같아요. 우재야, 증거 다 봤잖아. DNA의 기록에. 증거는 조작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임원들한테 보낸 자료 보셨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조사? 자료? 그거 언제부터 준비했는데? DNA 검사 시작한 날부터요.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임원들한테, 가족들한테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죠.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가문 망신시킬 거라고. 회장은 정훈에게 눈짓했습니다. 정훈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띄웠어요. 강우재 전무가 지난 일주일간 보낸 이메일과 메시지 기록입니다. 화면에 우재가 보낸 메시지들이 차례로 떴습니다. 아버지가 사기꾼한테 당하고 계십니다. 가문 망신당할 겁니다. 애까지 데리고 와서 동정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 과거 사례와 100% 일치.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재야, 넌 증거도 없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몰아갔어. 임원들한테, 가족들한테, 심지어 로펌까지 동원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이건 명예훼손이야. 허위사실 유포고 업무 방해야.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고. 우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강우재 전무의 행위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높음. 허위사실 유포 확인됨. 업무 방해 임원 업무 시간 중 사적 브리핑 진행.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받습니다. 의장님 결의 부탁드립니다. 의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사회 긴급 결의 안건입니다. 강우재 전무의 후계 및 경영 권한에 관한 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임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찬성이었어요. 가결됐습니다. 강우재 전무의 후계 권한과 핵심 경영 직무를 즉시 박탈합니다. 우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회장이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내 사적 재산과 신탁 관련 조항도 어젯밤에 정리했어. 내가 기대하던 상속 지분, 의결권, 신탁 수익권 다 재조정했어. 우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증거도 없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고 가족들한테 거짓말 퍼뜨리고 회사 자원 사적으로 이용한 게 잘못이 아니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재야, 내가 한 일은 그 학생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 가문 전체에 잘못한 거야. 신뢰를 깨트린 거고. 하지만 반성해. 그리고 사과해.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명예훼손이든 뭐든. 회장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우재만 그 자리에 남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 응접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옆방에서 간호사와 함께 놀고 있었어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학생 아니 서연아. 왜 이러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너한테 한 짓, 내가 겪은 모욕 다 내 책임이야. 이미 끝났잖아요. 괜찮아요.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딸이 겪은 모욕은 이 가문이 갚을 거야. 제대로 갚을 거야. 서연은 회장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충분해요. 도연이 치료해 주시고 여기 데려와 주신 것만으로도요.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며칠 후 정훈이 서연에게 보고했습니다. 학생, 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슨 소식이요? 역 앞자리 브로커 건 불법 수수료 징수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받고 있어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꽃 도매상 주인도 부당거래 관련 경고 조치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못할 겁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학생이 당한 일들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택 2층. 집사가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아가씨 정식방입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침대와 드레스룸, 책상, 소파가 있었어요. 욕실도 딸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정원 전체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방은 바로 옆입니다. 연결문이 있어서 언제든 오가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아파 앨범을 꺼내 책장에 놓았습니다. 집사가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호적 정리 서류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서연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성명 강서연. 부 강태성.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 성이 바뀌는 거예요? 네, 회장님 성을 따르시게 됩니다. 원하시면요. 거부하셔도 됩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명했습니다. 좋아요. 바꿀게요. 강서연으로. 며칠 후 저택 정원. 사진사가 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리 잡아주세요. 회장이 가운데 섰고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도연은 서연이 안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웃어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회장과 서연 그리고 도연. 세 사람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좋습니다. 한 장 더 찍을까요? 네. 이번엔 정원을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회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연은 도연을 안고 도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도연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 전용 화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좋아하시는 꽃 심으시라고요. 정말이요? 네, 이쪽입니다. 정원사가 안내한 곳에는 작지만 예쁜 화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카네이션 심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원하시는 꽃 다 심으실 수 있어요. 서연은 도연을 데리고 화단으로 갔습니다.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거 예뻐. 그치? 우리가 직접 심는 거야, 도연아. 두 사람은 웃으며 카네이션을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조심스럽게 뿌리를 덮었어요. 멀리서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훈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수고했어, 정훈아.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겠네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서연은 화단에 마지막 꽃을 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쪽을 돌아봤어요. 큰 저택, 넓은 정원, 그리고 멀리 서 있는 회장. 서연은 아파 앨범을 떠올렸습니다. 방 책장에 놓아둔 그 앨범을요. 이제 숨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따뜻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아파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 숨겨뒀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계명 서류, 보호자 서류, 가족관계 서류. 서연은 이 서류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명 파일에 정리해서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파 앨범에는 새로운 꽃 한 송이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정원에서 심었던 카네이션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야지. 서연은 앨범을 책장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는 방금 심은 꽃들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게 됐어요. 도현도 계속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 걱정 없이요. 그리고 회장은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도연을 안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안전해. 응, 누나. 나도 알아. 도연은 서연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저택은 조용했고 따뜻했고 안전했습니다. 서연과 도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